이런 것 때문에 전화가 끊기냐? 진짜 짜증나네. 자, 보자. 자, 해서 최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 아까 16분의 1에서 2를 뺀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31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증가함수의 최대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 x가 제일 클 때 나오겠죠, 반대로? 3일 때 나올 거니까 3 넣어주면 1 빼기 2에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입니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을 바탕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바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의의를 생각을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가 보자고. 자, y는 한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승에다가 2의 x승을 곱하시고 더하기 1을 할 거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에는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지수함수 두 개를 곱했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하지만 자, 3의 마이너스 x라는 거는 3분의 1, 1의 x승인 거 알죠? 2의 x승은 2의 x승이니까 3분의 2의 전체 x승 더하기 1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야 돼. 지수식은 언제나 지수함수 내에 한 개만 있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밑이 1보다 작은 놈이죠?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가 되겠네. 자, 감소함수기 때문에 뭐야, 또 누가 실수했어? 도현이야? 알았어. 자, 아무튼 또 틀려도 돼. 알겠죠? 지금은 다 틀리셔도 되고 나중에 우리 내년에 중간고사 볼 때만 틀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 나온다 그러면 반대로 감소함수니까 x값 제일 클 때 나오겠지? 그래서 x는 1일 때 나올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1 넣어주면 뭐가 나와? 3분의 2에다가 1 더하니까 3분의 5가 최소야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최대는 반대로 언제 나온다고 볼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2일 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나와? 4분의 13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감소함수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자 어떻게 했다고? 다시 이걸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이 증가함수구나 라는 거 파악해서 x값이 커질수록 커진다 라는 거 바탕으로 최대는 x가 제일 클 때, 최소는 x가 제일 작을 때 했던 거고, 얘도 개형을 보고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가 제일 클 때 최소, 제일 작을 때 최대가 나왔구나 라는 거 파악해 달라는 거, 이렇게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까지 괜찮습니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형 4번 문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수업 때는 대표용 6번은 좀 패스를 할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유형이라서.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산술기하를 내가 안 한 다 이제 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는 것이 낫다는 거야. 알겠죠? 자, 대표용 5번 문제 같이 보자. 자, 0에서 2 사이에서 범위가 나왔대.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y는 4의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4의 자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식을 들어가 보니까 자 4의 x승이랑 2의 x승이 지금 어때? 아까처럼 곱해지면 한 덩어리를 바꿀 수 있지? 근데 더하거나 빼지면 한 덩어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없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 식을 간단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범위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안 되죠. 그렇죠? 자, 지수함수 해석이 되지 않는다.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들의 결론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이 지수식을 치환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대표용 5번 문제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봐봐. 얘네 둘은 더하기 빼기로 합칠 수는 없지만 2의 x승을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죠? 4의 x승이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지도를 할 거야? 자,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쵸? 근데 치환하면 우리 항상 뭘 해줘야 돼? 하면 자 2의 x승이 나올 수 있는 범위, 이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범위도 정확히 찾고 가야 됩니다. 봐봐, 2의 x승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인 거 우리 알고 계시지? 그치?
근데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0에서 2까지의 범위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 자 0에서 자 2까지 범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0일 때 뭐가 되죠? 이 x는 1이 되지. 2일 땐 범위가 어떻게 돼? 4가 되지.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슨 얘기만 해줘야 돼? 0에서 4 사이인 t값들만 나오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문자를 치환했을 때는 범위 설정을 하고 가자 라는 걸 놓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나누는 식은 어떻게 바뀌어? y는 한 다음에 t의 제곱이 됩니다. 얘는 그쵸?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렇게씩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다시 t의 범위는 1에서 4 사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문제 해석이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죠? 고1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아래로 블록한 함수를 이렇게 그려놨어. 이럴 때 자 2차 함수는 항상 추계 방정식 체크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t가 2분의 3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1에서 4까지 범위를 관찰할 때 아무래도 1보다는 4가 축에서 더 먼 걸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주야. 그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 나온다? 포개점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는 t가 2분의 3일 때 실질적으로 어때야 돼? 자 x가 뭐가 돼야 돼? x는 그럼 로그 2의 3이 로그 2의 2분의 3이 돼야겠죠? 그쵸? 로그의 정의에 하면 2x는 2의 2분의 3이 돼. 그럼 x는 2를 2분의 3으로 만드는 지수가 되지?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에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온다? 2분의 3 넣어주면 4분의 7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시고 최대는 어떻게 나오겠어? 축에서 제일 멀 때 나오겠죠? 그쵸? 최대는 t가 4일 때 4 넣어주면 뭐가 나와? 8이 나온다 라고 말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 개념들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볼 테니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 아까 내가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 자 46페이지부터 유제 4, 유제 6, 유제 9의 1, 유제 12의 1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다 1번씩들만 좀 풀어주세요. 시연이 제 앞에 있는 문제들만 풀어주면 돼. 알겠죠? 페이지별로 제 앞에 있는 문제 첫 번째 문제들만 풀어줍시다. 몇 시야? 14. 아, 지금 t가 4에서 잡아줘야지. 이번 x가 2일 때죠.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식 어떻게 변하는지 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는 친구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식 어떻게 바뀌는지. 어? 그쵸. x하고 y의 부호를 둘 다 바꿔도 대입하세요. 뭐 시연이 왜? 어떤 거? 이거 바꿔볼까? 잘 모르겠어? 봐봐. 이거 이 평행 이동은 했지? 대칭 이동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자, 식 쓸 때 꼭 함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뭐가 바뀐다고? y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만 부호가 바뀌지. 근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둘 다 바뀌어. 뭐야 다 안 해.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봐. 자 이렇게 점들이 있을 때 A, B가 있다고 해라. 그럼 A, B를 내가 X축 대칭 이동시키면 X축, Y축 이렇게 있다면 그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항상 수선을 내리 꽂은 다음에 이 대칭축에 대해서 뒤집어주는 거야. 그럼 원래 A, B였는데 X좌표가 A라는 거 알면 하지. 그리고 Y좌표가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 거야. 그래서 YF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고, 자 Y축 대칭 이동을 하고 어떻게 나온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Y좌표가 유지된 채로 X좌표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B가 돼. 근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거는 봐봐. 원점은 X축과 Y축이 서로 교차하지. 그래서 X축 대칭 한 번, Y축 대칭 한 번 해주면 이게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경우가. 여기까지 괜찮아? 자 해서 이렇게 우리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얘 X좌표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A, 얘 Y좌표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B 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좌표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바꿀 때, 자 이제 일반적인 x 빼기 fx 이렇게 식이 있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로 바뀌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식에다가 전체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돼. 시연이가 구한 게 이거야? 아니 처음 이거 여기까지. 그쵸? 다시 x에다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x 대입하면 y는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나오죠? 한 다음에 전체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고 해서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 게 맞겠죠? 까지 괜찮아요? 진짜? 그럼 한 넘어갈게 진짜로. 네, 끝. 이렇게 그냥 써주면 돼. 혹시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미안.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분수식이 나와 있잖아. 이거는 이제 지수 변환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16분의 1은 2의 4분의 1 맞지? 그럼 2분의 1의 전체 4제곱으로 되는 거지? 근데 2분의 1은 뭐야? 일단 2분의 1을 꺼낼게 그러면. 그래서 2의 4제곱분의 1은 2분의 1의 전체 4제곱으로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세제곱근 뭐라 그랬어? 3분의 1승이나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식이 2분의 1의 3분의 4승의 식이 되는 거야. 너 이제 전체 2분의 1의 전체 6제곱분으로 가도 되고 6제곱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5분의 2승이 들어갔다는 당연히 이래서 해서 써줍시다. 4번 해석 안 되는 사람 있어? 5번 해석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지금 5번이래. 6 유제 6에 1번만 나가고 있어. 1번만. 맨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문제 풀면 돼. 물론 다 풀면 숙제가 주는 거니까 좋지만. 그쵸? 9에 1번 못 푼 사람 있어? 12에 1번 아직 못 건드렸지? 일단 계속 풉시다. 이거 12번까지 주시면 12에 1번 다 했어? 아이고 맨 앞에 있는 것만 풀면 되는데 다음 것도 그냥 풀어보구나. 일단 기다려주자. 그러면 자 일단은 시간 관계상 까지 하고 나머지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지수 방정식 주제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 알겠죠? 왜? 자, 지수 방정식 우리가 자, 지수식을 포함한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꼴이 딱 3개밖에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지수함수는 대표적인 초월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식을 세우면 우리의 수준으로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 수 있는 꼴 3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전부 다 이 경우로 바꾸면서 문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내 프린트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음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뒤에 나가면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풀 수 있는 첫 번째 꼴은 바로 뭐냐면, 자, A의 fx는 자 상수야 라고 나와 있는 꼬라지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 자, 왜 가능해? 자, x에 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지수는 항상 뭐야? 로그 a의 n이라는 상수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니까, 자, 이 fx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면 이제 뭐야? 로그 a의 n이 상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꼴의 식을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번에는 a의 fx승과 자 a의 gx승이 같다 해가지고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아까 지수함수를 같이 하니까 올라가기만 하거나 혹은 내려가기만 하지? 그럼 이 말인즉슨 똑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함수의 값이 똑같다는 거는 결국에 뭐라는 얘기야? 지수도 같습니다 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밑이 같은 거듭제곱들이 나와 있을 때는 우리는 자 fx는 gx다 라고 일반적인 풀이가 가능하지만, 자, 만약에 a가 상수가 아니라 조작이 가능하잖아? 그럼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 자, 지수가 같아도 돼 라고 말해도 되지만 a가 만약에 1이면 우리가 지수함수 그릴 때는 굳이 안 그린 거지 밑이 1인 것도 가능은 한 거죠. 그쵸? 자, 밑이 1인 지수함수는 어때? 항상 1로 똑같은 값만 나오지? 그러면 밑이 1이면 fx랑 gx가 뭐가 되는 간에 항상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해서 우리가 자 밑이 같은 경우에는 자 지수도 같거나 혹은 뭐야? 밑이 1이면 뭐 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이 경우도 우리가 특수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특별 특수 케이스야.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야. 알겠죠? 대부분 첫 번째로 쓴 걸로만 거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자, 이번에는 A의 fx승과 자 B의 fx승이 서로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럼 반대로 이번에 뭐 같은 경우예요? 지수가 같은 경우죠? 자, 일단 fx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우리 밑이 다른 지수함수는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지? 그 점이 바로 뭐야? 정점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해는 뭐냐면 fx가 0이면 어때? 둘 다 1로 같아지겠지? 해서 뭐야? 아, 이러면 지수가 0이어서 정점을 건드리는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이것도 어떤 경우가 있어? 만약에 밑의 조작이 가능하다면 A랑 B랑 같아도 어떻게 되겠어? 좌우가 똑같은 항등식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해서 자 지수가 같은 경우, 밑이 같은 경우, 그리고 뭐야? 상수, 지수식은 상수로 제시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서만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으니, 자, 이것들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조금만 참아. 유형 3개밖에 없어. 1번 문제 봅시다. 대표 유형 1번. 자, 뭐라고 되어있어? 2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뭐야? 8에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뭐였어? 자, 상수라고 하던지 밑이 같던지 지수가 같던지
근데 어때? 같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 일단 밑부터 통일하고 시작을 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x는 하고 식을 쓰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x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러면 뭐야? 밑조잡은 더 이상 불가능하니 우린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가 3x 플러스 6과 같으면 되겠구나. 로식이 정리가 가능하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5x는 6는 0 이렇게 나오실 거니 x는 마이너스 1 또는 6이다 하면서 대표형 1번 문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2차 방정식은 내가 풀어버릴게.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어? 자, 5분의 4의 x제곱 플러스 2x승이 이번에도 4분의 5의 x 마이너스 4승이랑 같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밑이 다르면 해석이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지수는 통일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그쵸? 그러니까 밑을 우리가 5분의 4로 맞춰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5의 마이너스 1승이 5분의 4니까 자 5분의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승 이렇게씩 정리가 가능하지?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가 가능해?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 x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아니면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을 통일하거나 지수를 통일하거나 해서 밑을 통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자 대표형 2번 문제 봅시다. 자 대표형 2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의 x분 더하기 2의 자 x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2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어떠냐면 봐봐. 자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양전에 한 덩어리씩밖에 없어야 되지. 근데 이 식은 어때? 한 덩어리로 정리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아까랑 컨셉은 똑같아. 자 지수 방정식 해석이 어려우니까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넘어가자? 우리가 지수식을 치환하자. 아까 최대최소 때도 한번 언급했던 개념이죠? 그쵸? 그래서 지수함수임을 가려놓고 문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 치환하는 순간 우리 뭘 해줘야 돼? 범위 설정을 해줘야 되지? 근데 지수함수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얘는 0보다 위쪽에 다 그려진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t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어 라고 보시는 게 응답 맞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가 들어간다? t 제곱 플러스 2의 x승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t 마이너스 32는 0입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가능하니까 자, 이것도 방정식을 풀어주면 t는 마이너스 8이 되거나 t는 4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준비가 되어 있겠지? 근데 t가 0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인 경우는 우리가 기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 t는 4다라는 이 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2의 x승은 4다. 이 식 풀어주면 다시 x는 뭐라고 말한다? 로그 2의 4였구나. 뭐였다? 2였구나. 혹은 2의 제곱이 4인 거 아니까 x보고 2라고 바로 말해도 괜찮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형 2번 이렇게 한번 같이 풀어봤고 자 마지막 대표형 3번 풀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3번 자 어떻게 얘기 나와 있어? 자 x의 2x 플러스 1승은 x의 7-x다 라고 나와 있고 x는 0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이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번엔 뭐가 같은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야? 미치 같은 방정식이지? 그쵸? 자 그럼 미치 같은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생각할 게 뭐야? 지수도 같으면 같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쵸? 하지만 뭐가 있어? 필살기가 있어. 치트키가 하나 있어. 바로 뭐야? 미치 1이면 항상 똑같죠? 그러니까 미치 1이다 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걸 받아가는 겁니다. 다시 자 미치 같으니까 지수도 같으면 돼 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미치 1이면 지수가 달라도 항상 1일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방정식은 맞게 되겠지? 그래서 x는
2거나 x는 1이다. 이렇게씩 정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찐막. 자, x 플러스 3의 x승과 자 뭐야? 6의 x승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나와있는 상황이래. 이때도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라고 나와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번엔 뭐가 같은 상황이죠? 지수가 같은 상황이지. 자, 지수가 같을 때는 봐봐, 밑이 다른 함수는 정점에서밖에 못 만나지? 그쵸? 그래서 어떤 얘기부터 할 거야? x는 일단 0이면 괜찮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면 정점에서 만나겠죠? 그쵸? 하지만 어떤 것도 있어? 밑도 같으면 좌우가 똑같은 항등식이 돼버리니까 또 맞습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x는 0 또는 x는 3까지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숙제로는 53페이지까지 해보시고 연습 문제 일부러 안 됩니다. 부디 못한 것들 최대한 풀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